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2.47% 오른 83,0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런 분위기라면 9만원도 이제 금방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10만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10만원 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번 달 안에 10만원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너무 설레발치면 또 오버한다고 악플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올해 안에 10만원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제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더 많이 올랐죠. 우선주가 1.09% 오른 74,400원인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5% 이내로 좁혀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10%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치열한 쟁탈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같은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보통주는 8만원 돌파 기념으로 8만원에 매수한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선주를 들고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보통주한테 밀렸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신껏 그냥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괴리율은 1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현명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비율을 1대1로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 고민이 되시면 반반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배당금에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은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우선주가 왠지 찝찝해서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주만 100% 가져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주와 우선주는 단지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고 절대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역시 2.47% 오른 2,944포인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3천 간다 3천 간다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거의 3천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코스피 3천 돌파도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통계를 보니까요, 개인이 1조 넘게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85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개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는 옛날의 개미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씹어먹고 그냥 개인의 힘만으로도 코스피 역대 최고치, 삼성전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게 요즘 개미의 힘입니다. 자, 이제는 개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반도체와 2차전지, 언택트, 그리고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까지 엄청나게 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요즘에 LG전자가 진짜 잘 나가고 있는데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살짝 빠지더니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를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준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이 7.89% 올랐고요. 삼성 SDI도 6.85%,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대박입니다. 21.58% 오르면서 23만원을 찍어버리네요. 솔직히 가장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초장기로 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길게 가져가다 보면 수익률 역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종목에 상관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다 한 배를 탄 거니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또 있죠. 삼성전자가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거품이 꼈다. 따라서 조정이 올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현금화를 일부 시키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요. 아직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현금화시키지 않고 돌직구로 전진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관점인데 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뚫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계속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오면요, 매수량을 늘리면 되고요.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면 매수량을 조금 적게 가져가거나 일부 입절을 하면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단지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크게 보면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가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비용 평균화 효과 또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우량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스트레스 없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강점을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최고의 방법은 사실 최저점에 몰빵해서 최고점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최고점에 전량 매도하고 나서 또 주가가 빠지면 바로 또 주워 담고 또 살짝 오르면 전량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사실 주가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하는 거죠. 금액과 횟수는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게 딱히 없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50만 원 이상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좀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매수하셔도 되고요.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과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가급적이면 순수 여윳돈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 폭락장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종목은 간을 많이 볼수록 손해입니다. 조정장이 오면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20% 오른 후에 5% 조정장이 와도 결과적으로 비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간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먼저 매수를 하고 하락장에서 줍줍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배 아픔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됩니다. 일단 내가 그 종목에 약간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편하게 추매를 이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D램 슈퍼사이클 이미 시작됐고요. 4차 산업혁명 이제 막 초입에 와 있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2017년 이후로 다시 3억대 돌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마진율이 높고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의 비중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판매 대수는 700만 대입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또 5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사업인 파운드리도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도 하지만 제조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와서 만들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제조 능력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파운드리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 인텔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 역사상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의 흐름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 대기 자금이 65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주가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치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제 조정장이 올지는 알 수 없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도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길게 보면 내가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우량한 주식의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 구독자 수가 지금 8만 3천 정도가 되거든요. 7만 대부터 삼성전자 보통주와 제 구독자 수가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에는 삼성전자가 8만 1,000원이었잖아요. 제 구독자도 8만 1,000명이었거든요, 정확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 구독자 수가 빨리 10만을 찍어야 삼성전자도 10만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농담이고요. 설마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기분 좋아서 장난 한번 해본 거고요. 당연히 제 구독자 10만보다는 삼성전자 10만원이 훨씬 먼저 갈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추세로는 삼성전자 10만원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